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시청률이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주말 저녁을 뜨겁게 달구는 드라마죠.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을 오늘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드라마 정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드라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제인지, 또 어떤 인물들이 시청자 마음을 훔치고 있는지 그 매력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특히 이 작품은 내 딸 서영이나 황금빛 내 인생으로 유명한 소연경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시작 전부터 기대가 엄청났고, 작가님의 전작들을 좋아하셨다면 이번 작품도 분명 빠져드실 거예요. 이 드라마는 세대 공감 가족 멜로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웠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세대의 고민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드라마가 어떻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인기 비결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소연경 작가 특유의 고속 전개입니다. 사실 주말 드라마 하면 조금은 예측 가능하고 전개가 좀 느긋하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려한 날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초반부터 속도감이 어마어마해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인기 비결입니다. 소연경 작가 특유의 그 고속 전개. 이번에도 정말 빛을 발했죠. 예를 들면 평생 결혼 안 한다던 비혼주의자 남자 주인공이 단 4회 만에 상황에 떠밀려서 계약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까지 끝내버려요. 보통 다른 드라마라면 이걸로 한 10회 분량은 거뜬히 끌고 갈 텐데 말이죠. 혹시 전개가 너무 빠르면 감정선이 좀 얕아질 위험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속도감을 인물 간의 아주 첨예한 가치관 대립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요. 사건만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른 전개를 통해서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 시청자들이 질질 끄는 전개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즘 세대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족에 대한 달라진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의 고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가족에 대한 달라진 생각입니다. 한 축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년퇴직 후에 자식에게 떳떳하게 기댈 수 없는 아버지 세대가 있고요. 다른 한 축에는 결혼은 지독한 현실이다 이러면서 비혼을 선언하고 부모 부양 의무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 세대가 있는 거죠. 이 두 세대의 충돌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려집니다. 아들이 했던 말 중에 사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가장 노릇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정말 요즘 젊은 세대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대사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예전 주말극이 그래도 가족이 최고야 하고 끝났다면 이 드라마는 과연 지금 시대에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셈이죠. 시청률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13%대였는데 불과 8회 만에 16%를 훌쩍 넘기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선 K 장남의 자존심을 가진 남자 주인공 이지혁을 알아보죠. 이런 빠른 전개와 현실적인 갈등의 한가운데 남자 주인공 이지혁이 서 있습니다. 배우 정유호 씨가 연기하죠. 그는 종합건축 부자재 회사의 SV팀 대리로 한마디로 일 잘하는 에이스입니다. 첫 회부터 회사 위기를 아주 능숙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일 외에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 취미 생활이 쏟아붓는 아주 확고한 비혼주의자예요. 일은 완벽하지만 사적인 관계는 철저히 차단하는 인물인데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과거에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그에게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지식한 아버지의 이상 처리,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방을 그냥 빼앗아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지혁에게는 자기만의 공간, 나아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첫 경험이었던 거죠. 단순히 방 하나 뺏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한테는 자기 방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이 결국 누구에게도 내 삶을 침범당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로 이어진 겁니다. 설정이 되게 설득력 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된 인물인데 그런 그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신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약 결혼이라는 관계로 뛰어드니 여기서부터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참고로 배우 정희루 씨가 이 드라마 OST도 직접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대 내 곁에 와준다면이라는 곡인데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직진 매력의 행동파 여자 주인공 지은호입니다. 이지혁이 그렇게 자기만의 성을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인물이라면 그걸 허물어뜨릴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바로 여주인공 지은호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배우 정인선 씨가 연기하죠.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내 쾌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뭐랄까 사랑스러운 행동파입니다. 지혁과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데 오랫동안 그를 짝사랑해왔어요. 정인선 배우가 인터뷰에서 자기 캐릭터를 설명한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작업인, 사랑, 먹소리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작업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프로페셔널하다는 의미, 사랑은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는 용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목소리 부분, 정인선 배우의 실제 목소리가 약간 저음 톤인데 그 목소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단히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은호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톤을 일부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은호가 지혁에게 용기 내서 고백했다가 정말 차갑게 거절당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계속 엮이는 공간이 지혁이 재기하려고 차린 카페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한테 유치한데 귀엽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전형적인 그 맛집 로맨스죠. 최근 방송에서는 지혁이 카페 창고에 창문을 내겠다면서 가벽을 뚫어버렸거든요. 그걸 본 은호가 자기 작업 공간 망쳤다면서 폭발해서 그만두겠다 선언한 장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 기대감을 아주 높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맨스의 긴장감을 더할 삼각관계의 마지막 한 축도 만나봐야겠죠. 지혁의 절친이자 은호를 마음에 품고 있는 박성재입니다. 배우 윤현민 씨가 연기하는 인물이죠. 박성재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란 소위 말하는 금수저 본부장입니다. 친구인 지혁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죠. 은호에게 다정하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혁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삼각 로맨스의 정석 같은 역할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게 박성재의 새어머니인 고성희, 배우 이태란 씨가 연기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며느리감도 아닌 지은호를 계속 감시하고 뒷조사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참 일반적인 구도가 아닌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드라마의 미스터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성희는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자기 야망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야심가예요. 그녀가 핵심 갈등을 만들어낼 메인 빌런으로 지목되고 있죠. 시청자들은 대부분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코드죠. 출생의 비밀.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익숙한 코드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해요. 고성희가 왜 그토록 은호에게 집착하는지 그 과거를 조금씩 풀어내면서 서스펜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천호진, 김희정, 윤주상 배우님들 같은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는 중견 배우들이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그게 무게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주인공들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세 가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진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은 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군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가족이 아니라 각자의 서사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선 주인공 지혁이네 가족부터 살펴볼까요? 정년퇴직한 아버지가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어머니는 완고한 남편이랑 비혼주의자 아들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거기에다가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동생들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가장 현실적인 K장남의 고충을 보여줍니다. 반면 성진의 가족은 재혼 가정을 배경으로 야망 있는 새어머니와 이복남매 사이의 미묘한 갈등, 권력 다툼을 그리고 있죠. 은호의 가족은 또 다른 모습이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어머니 그리고 철없는 남동생 사이에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과 문제를 가진 세 가족의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얽히면서 아주 풍성하고 입체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가족의 모습이든 시청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대입해볼 여지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인기 비결은요. 1.
주말 드라마의 편견을 깨는 소연경 작가 특유의 고속 전개입니다. 이 비혼주의나 부모 부양 문제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현실적인 이야기. 3. 정희로 씨가 만들어가는 그 티격태격 로맨스와 삼각 로맨스의 긴장감. 4. 각기 다른 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탄탄한 중견 배우들의 앙상블. 이 모든 게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50부작으로 기획됐고 웨이브랑 넷플릭스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정년 퇴직 후에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는 아버지, 결론 대신 독립을 택한 아들, 힘든 환경에서도 자기 일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주인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에게 화려한 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순간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창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뇌피셜 가이드 루체 드라마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제 얼굴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